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달러 약세 흐름과 디커플링, 그리고 기금속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월 말쯤이 들어와서 7월 20일 후반인가요? 7월 20일 정도부터 들어와서 미국 시장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 자체는 커플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단기 세부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7월 FOMC,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강한 비둘기 정책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율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게 뭐 큰 조정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원달러 환율도 위로 올라와야 정상인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다시 밑으로 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FOMC가 끝나게 되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FOMC가 끝난 이후로 환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연준에서 이제 기존에 진행해 왔었던 대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대출 프로그램을 3개월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코로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일단 만기를 3개월 연장을 시켜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장이 아니라 이제 추가 대출입니다. 추가 대출이 들어와야만 중요한데, 일단 추가 대출은 없는 것 같고 3개월 만기 연장 이 정도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신용기구들,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기구들, 회사채 매입기구들,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의 그 대출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3개월 연장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었던 정책 도구였죠. 일드 커브 컨트롤. 이와 같은 정책 도구는 하반기에도 만약에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이 정책 도구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 페드에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과 같은 다음 시행할 유력 정책 도구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려면 이제 명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마 시장의 조정장이 만들어지고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더블 D 우려와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 하방을 저지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시장 하락이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아니면 주식 직접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꺼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 정도 수준. 그래서 하반기 이미 시점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서 실업급여 가지고 합의에 지금 난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크게 봤을 때는 실업급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를 하지 않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는 이상한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크게 봤을 때 향후 MMT 정책이 시행이 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것들을 조금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4차 산업시대로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재개, 그리고 밖에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반드시 일터에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터에 복귀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결국 공화당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실업수당을 대폭 삭감하는 부양책을 내놨고요. 그리고 포퓰리즘을 사랑하는 그 민주당과의 합의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그 미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MMT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독이 안 되려면 진행하더라도 제공되는 금액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로 MMT 정책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본소득 제도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약에 자금이 제공이 된다. 이러면은 경제가 오히려 거꾸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 이후에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큰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에 4차 산업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대다수는 거꾸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에 의존하면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 거기에만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 시스템의 노예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건강한 국가가 미래를 선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시스템에 도취돼서 스스로 노예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발전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MMT를 도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도 이번에 받아보셨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딱 받아보니 정작 기분 나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런 이제 공짜 돈이라는 것들.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국민이 많은 나라,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나라, 이 나라가 결국 향후 4차 산업 시대의 미래를 선도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월 FOMC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7월 FOMC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귀금속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은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26달러 내외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전체 하락에 대해서 기본 반등이죠. 38.2%. 이 구간에 위치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정확히 딱 찍고 이제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분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5달러까지 그냥 큰 폭으로 4달러 정도 될까요? 거의 4달러 가까이 그냥 크게 급락을 만들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밑으로도 변동성을 이렇게 급등시켜 놨던 걸 한 방에 그냥 다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이렇게 N자 형태로 내려왔거든요. N자 형태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향후 이 파동이 이대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전체적인 이런 구조가 아직 정확하게 중장기 고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일단 과열을 한번 시키고 다시 응축해서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야만 여기서 시작된 강력한 산파가 다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은선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을 일단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시장도 이런 은시장의 그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금선물 시장을 잠깐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피로가 꽤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봉에서는 그리고 일봉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야 하냐면 이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쭉 뚫는 그런 모습보다는 여기서 좀 흔드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 구간에서. 그래서 다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무너뜨렸던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밑으로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은소물이 크게 이제 휘둘렸을 때 금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중간에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아직 이게 뭐 완벽한 고점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금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대에서 수렴하는 그런 파동을 만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내려오든지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물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번에 일단 실버에 대해서 26달러 내외를 일단 언급을 해드렸어요. 뭐 기금속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시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조정을 만들지언정 다시 계속 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서서히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속 시장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제 의견을 좀 참고를 해서 기금속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FOMC가 이제 열리죠. 7월 FOMC. 일단 뭐 예상으로는 별 내용 없을 것 같아요. 별 내용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7월 31일 날 금요일 날 전체 영상으로 이 FOMC 리뷰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따로 시장 분석은 별도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건 별개로 올려드릴 거고 어쨌든 7월 FOMC에서 별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금요일날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7월 FOMC에서 별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짤막하게 전체 커뮤니티 글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